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지적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떨 때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안 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아까 너무 아이를 과잉 보호하는 거 이런 거는 아이한테 설탕물을 계속 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 거다 하면 소금물을 계속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석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양육 태도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들은 시시때때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좀 분배해서 해야 되는 거군요.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나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키워주는 그런 대화법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많은 대화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 대화하기 전에는 어쨌건 가정 환경에서는 어머님들이 아이의 독립성을 잘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놀이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좋은 대화. 근데 대화인데 대화를 폐쇄형으로 보다는 개방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게 아니고 어떤 거 먹을래. 이게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대화에서도 그럼 어떤 대화가 리더십에 더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언어를 통제하는 유형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더라. 많은 대화들 중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는 건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통제도 보면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가 되는 통제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명령지향적인 그런 통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왜 뭐 지워, 써, 말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너 그럼 엄마한테 혼난다. 너 그럼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결과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요. 근데 리더를 잘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명령지향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서 오히려 저항심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휘지향적인 언어 통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주고 그 안에 그냥 무조건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나 동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상한 어떤 그런 그 설명 없이 그냥 너는 큰아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언니니까 동생 때리면 안 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식사 시간에 절대로 말하지 마. 뭐 이런 어떤 규범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좋은 대화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은 인성지향적인 언어 통제를 해라. 인성지향적인. 그건 뭐냐면은 동기나 의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통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과 맥락 안에서 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선 이걸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이랬을 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네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친구들이 널 보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맥락 안에서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으로 자꾸 대화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아. 날씨 오늘 따뜻하니?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어쩌고 오늘은 뭐 솜사탕 같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집에 뭐 리더, 아빠들인데 이 아빠들도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도와주려면 첫 번째로는 놀이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놀이 중에서도 어떤 놀이가 좋냐면 신체 놀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막 움직이고 막 씨름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너무 세. 아빠가 아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스톱을 이렇게 좀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 힘을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좀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마와 잘 상의해서 하나의 일치된 훈육 지침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훈육 태도보다는 민주적이고 권위 있는 훈육 태도가 필요한데 이야기는 뭐냐면 대화를 잘해라.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질서와 규범을 맥락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거 어머님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엄마를 존중하는 걸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꼭 아빠들이 실천해야 되는 5번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엄마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냉장고에 붙여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점검하라.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회성을 말씀드렸는데 애착, 기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리더십의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대화는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의 출발은 자기 조절 능력부터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건강하게 잘 훈육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리더십에는 본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먼저 하셔야 돼요. 예, 말로만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집안에서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싸움을 잘 다루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세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부름 같은 거 자주 시키세요. 이거는 네네 문제 해결 능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요거는 꼭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고 엄마들이 여러 번씩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영애 선생님의 생각 들어볼게요. 나만 1등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큰 목소리로 앞장서기보다는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의 힘.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마음이 짠한데요. 마지막 구절은.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애 선생님, 김영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좋은 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할게요.